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제주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현황 및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라이드플럭스는 되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제 3년이 된 작은 스타트업이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일반 승객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1년에 125만 명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국내에서도 평균 매일 10명이 나타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몇 명씩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또 너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게 잘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이런 교통사고 감소나 인명사고 감소에 이제 좋은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필요성은 이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차 안에서는 보통 평생 동안 4년 1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사람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운전으로 보내는 시간은 2년 9개월 정도, 굉장히 정말 수명에서 큰 부분을 이제 차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그 시간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차는 크게 두 가지의 상용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사는 이제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는 서비스 사업 모델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 제조사 제품 모델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차를 사면은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사게 되는 것이고, 요즘은 옵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율주행의 특경 기능, 요즘 들어오면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 그 다음 자동 주차 같은 것들이 포함된 차량을 이제 소비자들은 살 수 있고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거나 좀 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범위는 당연히 이제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동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능 위주로 자율주행 기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구분으로 하면은 보통 흔히들 말하는 레벨로 봤을 때 레벨 2부터 레벨 3 정도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 차선 유지나 특정 기능에 대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행 범위도 넓고, 그리고 차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넓은 운행 범위를 가지는 기능을 대규모 양산체계에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처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자율주행 기술 한 번도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식의 접근이 방법이 되고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위주로 이제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한정된 지역이나 아니면 날씨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특정 구역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4를 지향하게 되고요. 로컬 데이터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신뢰성을 극도로 향상시켜서 이제 정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사람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보급이나 확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한정짓고, 그 다음에 되게 양산형 센서가 아니라 되게 선행 부품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정 지역, 전 세계 한 100여 개 도시의 특정 지역에서 한 2025년쯤에는 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품으로서는 이제 고속도로 위주, 자동차 전용 도로 위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그런 차량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를 구축을 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많이 좀 더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 자율주행은 차량 소유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차 공유량도 맞물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차를 소유를 하고 내가 이제 출퇴근 혹은 뭐 어디 관광지를 갈 때 이제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용 시간 대비 이제 많은 시간 동안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는 차를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서 차를 이용하게 되고 여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으로 차량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차량 과밀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필요 주차 공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도시 공간 활용이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이제 내가 뭐 버스나 택시나 이제 일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기사가 있거나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동 중에서 온전한 나의 개인 자유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제주도와 자율주행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국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렌터카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지역 그리고 운전이 미숙한 사람도 어쨌든 운전을 해야지 편안하게 이제 관광지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공항에 뭐 비행기 시간이 놓쳤다 뭐 다양한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그런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이제 제주 지역이 일반 승용차 대비 이제 렌터카 사고율이 1.5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1만 명당 연간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보다 되게 높은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그런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과밀로 인한 교통 정체나 주차량도 되게 많은 편인데요. 이제 제주가 되게 주차 공간도 넓고 그다음에 땅도 되게 넓지만 특정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비용으로 제주도민 1인간 연간 약 76만 원 정도가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고요. 2025년에 제주도 교통 혼잡 비용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는 도에서는 이제 렌터카 총량제나 차고지 증명제 같은 시행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차량 소유를 좀 줄이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이 여러 대 렌터카나 뭐 여러 대 개인 소유 차량을 대체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제주에서 또 자율주행 기술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행기가 오가는 지역인데요.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대부분 개인 이동 수단 없이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정성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수용도 향상에 유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이용 승객 순위를 보면은 제주, 서울의 승객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랑도 1.5배 차이가 나고 세계 5위랑도 2배 차이가 납니다. 네, 이러한 많은 승객들이 다 차를 이제 직접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이 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안전 자율주행 기술 서비스가 도입이 가능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부터 차량 유입이 제한되어 있는 섬이라는 특성상 자율주행 차 또는 커넥티드 차량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오히려 자율주행 차가 대부분이 자율주행 차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자율주행
이제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사람 운전자는 개개인별로 특성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 운전자들이랑 더 같이 운전을 하는 게 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 차의 비율이 지금 제주에 있는 30만 대 가량의 차량의 대부분이 되어 있다면은 더 이제 좀 더 빠른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서는 CITS라고 하는 협력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자율주행이나 렌터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주도는 좁은 지역, 넓다면 넓지만 한정된 지역 내에 되게 굉장히 많은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도로부터 고속화도로, 비보호교차로, 로터리, 해안도로, 산악도로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국내 대표적인 다설지 다우지이기 때문에 극한 환경, 눈비, 안개 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이 가능해서 연구 개발에도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라이드플럭스에서는 제주도에서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기술 실증을 하고 있고요. 네, 복잡한 도심 환경이나 다양한 도로 형태 및 기상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도심부터 비가 올 때나 산악도로, 그다음에 유턴, 차선 변경, 비보호교차로, 이면도로 합류 대응 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기술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별도로 통제되지 않은 혼잡한 실제 교통 환경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네, 저희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실시간 수요 응답 서비스로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터카 차고지까지 약 왕복 5km 구간에 대해서 셔틀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운행 중인 경우에 이제 현재 차량 운행 위치를 표기하면서 이제 구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2020년 5월부터 그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서 현대까지 편도기 중 약 6,000회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인 탑승객이 650명 정도 탑승을 해서 평점 5점 만점에 4.9점, 그리고 95% 정도의 탑승객분이 이제 최고 만족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 도로 환경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반경 50m 내에서는 차량 수의 분포도를 보시면은 대부분 주변에 차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속력 분포를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도로처럼 계속 60m, 80m 같은 어떤 제한 속도 내로 대부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차량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속도를 유기적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 분포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 플랫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어떤 완성차 양산품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위한 부품들, 그리고 어떤 센서 결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 자체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자율주행은 안전이 항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극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ITS나 통신 인프라, 도로 유지 보수 같은 인프라들이 중요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인지 판단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밀 지도나 지역 특화 데이터, 그 다음에 원격 관제 및 제어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일성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있었던 티맵이나 티맵 택시나 아니면은 우버 같은 우버 리프트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런 플랫폼을 다 함께 모여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은 자율주행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측이 기술, 그리고 여러 센서를 통해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등을 상태를 알 수 있는 인지 기술, 그리고 주변 인지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예측 기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 차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나 경로를 결정하는 계획 기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제대로 차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제어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프라로서 고정밀지도
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 원격 관제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승객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탔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용성 측면에서 이제 승객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보여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주변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주행 작동 원리나 안전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배치하여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ITS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CITS를 연동하여서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역광이나 악천후 같이 카메라 센서로는 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호등을 상태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CITS 인프라가 제공을 하는 신호 현시 정보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CITS는 남은 시간 각 신호에 대한 남은 시간 정보도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자율주행 경로 계획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겪으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갑자기 특이한 물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동물이 나오기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특이한 물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5km 구간의 되게 짧은 구역이지만 대부분 거기서도 되게 특이한 데이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구간일 수 있지만 되게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항상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의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계속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선진 서비스와 비교를 해보면 해외는 당연히 이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 저희는 이제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빨리 이제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혼잡한 실제 교통 환경에서 원활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운행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원래 임시 운행 허가로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이제 차량이 이제 상용화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행 지구라는 것을 전국에 제주, 상암, 세종, 충북, 대구, 광주, 판교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시범운행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이제 상용화 서비스로도 가능한 그런 허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5km 구간의 어떤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이제 승객들이 편안하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관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는 특정 회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확 좋아지거나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계속 천천히 조금씩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고 민간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반대편으로 물질적으로는 인프라나 차량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협력을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